오늘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항공산업, 그중에서도 인력 성과 관리 문제입니다. 항공산업 하면 첨단 기술, 거대한 비행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간 안전 절차나 매뉴얼을 발전시켜 왔는데도 왜 여전히 예측 가능한 인적 오류나 비효율이 반복해서 발생할까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는요, 어쩌면 우리가 성과라는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항공산업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진짜 성과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실적을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운영 탁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던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항공산업에서 성과는 곧 안전과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죠. 다른 산업에서는 성과가 좀 낮으면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작은 실수가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인사평가와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정밀함과 무게감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결국 사람, 그리고 정해진 절차, 그 결과물인 성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딱 맞물려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개념인 운영 탁월성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성과라고 하면 보통 목표 달성률 95% 이런 숫자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운영 탁월성은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운영 탁월성은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과정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과정이 완벽하며?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어요. 이건 목표 달성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비사 한 명이 절차 2개를 건너뛰었고 수화물 담당자는 규정 무게를 초과한 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고 조종사는 이륙전 점검 리스트를 대충 훑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결과는 정시 출발이라는 성공이지만 과정은 실패투성이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영 탁월성은 바로 이런 잠재적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즉 모든 인력과 절차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단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오케스트라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한 명이라도 자기 파트를 제멋대로 연주하면 그렇죠. 전체 음악을 망치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솔직히 그건 너무 이상적인 목표처럼 들리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조직이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가장 먼저 뭘 바꿔야 할까요? 사람을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도 리더십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리더십. 네, 여기서 리더십은 다 같이 잘해보자 같은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이 절차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 라는 걸 모든 팀원이 뼛속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그 규칙의 왜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문화 설계자랑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규칙을 그냥 따르게 하는 걸 넘어서 규칙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군요. 정확해요. 제가 아는 한 정비팀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점검표에 체크만 하는 정비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 절차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만약 절차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 만드는 문화죠. 네. 이런 문화가 없으면 직원들은 그저 CCTV를 피해서 혹은 감사만 통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따르게 될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그 이유를 내재화하는 리더십, 알겠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라는 게 전 세계 수많은 공항에 지점을 두고 있잖아요. 인천공항의 팀 문화랑 뉴욕 JFK의 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리더십만으로 이 모든 걸 통일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여기서 일관된 평가 방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리더가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도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잣대가 없다면 그건 그냥 그 팀만의 좋은 문화로 끝나버려요. 상상해보세요.
A공항에서는 안전 절차 준수율을 80%만 넘겨도 우수평가를 주는데 B공항에서는 99%를 넘겨야 보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공항 직원들은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억울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A공항에서 온 직원은 B공항의 기준을 과다하고 생각할 거고요. 이런 비일관성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 그러니까 가장 느슨한 기준이 전체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마다 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관된 잣대로 평가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건 특정 직원의 역량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장비나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일관된 평가인 셈이죠. 자,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인데요. 보통 성과를 일관되게 측정하면 예를 들어서 정시 출발률 85%라는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목표인 95%와의 격차인 10%가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성과 측정과 성과 격차 식별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활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용어의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성과 측정에서 멈추거든요. 네. 성과 측정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사진과 같아요. 우리 이번 분기 정시 출발률은 85%다. 이건 그냥 사실의 나열이죠. 하지만 격차 식별은 그 스냅사진을 보고 사라진 10%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를 파헤치는 일종의 과학수사, 그러니까 포렌식 분석에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포렌식 분석이요? 그냥 원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보통은 10% 부족하네. 다음 분기엔 더 노력하자 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 노력하자는 건 해결책이 아니죠. 격차 식별은 그 10%라는 숫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10%의 지분을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그 10% 중에 3%는 특정 시간대에 유독 심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병목 형상 때문이었고 2%는 새로 도입한 체크인 소프트웨어의 잦은 오류 때문이었고 또 다른 4%는 특정 노선의 기내식 공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밝혀내는 겁니다. 와. 나머지 1%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문제였고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인 단위로 쪼개고 각각의 원인이 전체 격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 전체가 바로 격차 식별이에요.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격차는 그냥 목표 빼기 현재 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수십 개의 구체적인 사건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군요. 와, 이건 단순히 성적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뭘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당신은 85점이니 분발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분석해보니 당신 팀의 성과 조화는 수화물 시스템 문제 3%와 소프트웨어로 오류 2%의 영향이 컸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접근해야죠. 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조직의 과제가 됩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자, 그렇게 포렌식 분석을 통해 문제의 진짜 원인, 즉 오답 노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오답을 바로 잡는 거겠죠. 자료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체계적인, structured라는 단어예요. 이건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내용의 연례 안전교육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그 오답 노트에 대한 맞춤형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형 해설 강의요? 그건 정말 효과적이겠지만 모든 팀의 문제점을 일일이 진단하고 그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 아닐까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그냥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데는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까의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정시 출발률 저하의 원인이 수화물 처리와 소프트웨어 문제로 밝혀졌는데 전 직원에게 리더십 교육이나 고객 응대 교육을 시키는 건 시간과 돈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겠네요. 그보다는 수화물 처리 팀에게는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에게는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을 집중 교육하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해지는 거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들어보니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되어 있네요. 운영 탁월성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리더십이 명확한 지도를 제공하고 일관된 평가라는 GPS로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격차 식별이라는 분석을 통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훈련이라는 장비로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네요. 조직의 목표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항공산업 인력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활동들이 흩어져서 낭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항공산업에서의 인력성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아니라 과정의 완벽함까지 포함하는 우령 탁월성을 의미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문화를 세우고 그것을 일관된 잣대로 모든 팀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통찰은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데 그치지 말고 목표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포렌식 수준으로 파고들어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진단 결과, 즉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접근법은 성과 관리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놓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결과에 대해 상과 벌을 주는 그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성장을 돕는, 그야말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법론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즉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위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조종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거나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이슈가 항공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격차를 미리 진단하고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설계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